지금부터는 여당 얘기 좀 해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대위원장 된 지 한 보름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지금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간의 행보, 주목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메시지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총괄적으로 좀 평가하신다면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뭐, 오. 그러니까 일단 그 한동훈 위원장을 뽑은 건 두 가지 때문인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이게 뭐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선거 못 이길 것 같다. 이제 그게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 지고 나서 예. 다 느낀 거고, 그 혁신위도 만들었는데 혁신위도 아주 그냥 이상하게 코미디처럼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이 없는데 누굴 뭐 비대위원장으로 세울 거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차기 대권 여권에서 1등이고 뭐 이런 분을 그래도 넣어서 좀 또 73년생 좀 젊은 분이고 뭐 이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좀 바람을 불러일으키자 이렇게 는 거예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뭐 가상 대결에서 뭐 대등하거나 좀 앞서는 그런 게 나왔죠. 약간 뭐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미래 못 미친 건 역시 이제 두 번째인데, 아니 이거 지금 어려움을 천 거, 지금 이 선거가 어려워진 거, 강서구청장 선거 진유도 똑같고 지금 어려운 것도 그렇고 그건 딱 한 가지, 대통령 때문인데, 예. 대통령실 때문이고 대통령 때문인데, 이게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얘기를 못 한다 그러고 김기현 당대표도 얘기를 못 한다 그러고 윤핵관들도 얘기를 못 한다고 하고 다 못하니 예. 그러면 특수관계,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오랫동안 그렇죠. 서로 신뢰관계가 있으니 적어도 뭐 공개적으로 뭐 차별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건 기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조용하게 뒤로 가서라도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 주길 기대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대위원장 수락연설 할 때 보면 적어도 이 정도는 했었어야 돼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친 게 솔직한 현실이다. 예. 그리고 뭐 대통령도 변해야 될 거 없고 당도 변해야 될 거 없고 저도 변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예. 민심을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가감 없이 전달을 좀 하겠다. 그거는 윤핵관들이 장제원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전당대회 보면서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좀 하겠다. 뭐 이런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저는 뭐 그 거부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예. 누가 봐도 야당의 그 공세가 예. 정치적인 거니까. 그러나 제2부속실 둔다. 이거는 그냥 디폴트. 제2부속실은 그 김건희 여사께서 외교활동이나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제2부속실을 둬서 공식적으로 의존을 하게 하는 게 맞지만, 예. 적어도 지금 불거진 문제들을 해소시키려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임명하지 않았던 법에 두라고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우리는 하겠다. 이걸 지금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면 나 특별감찰관 할 거예요.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나 받겠습니다. 이래놓고 여당에 던져놓으면 여당은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북한 유엔 뭐 인권대사 관련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검토하겠다. 검토할 일이 아니고. 뭐 준비돼 있다. 뭐 이렇게 바로 나 준비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내가 대충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럼 일단 한 보름 조금 지난 활동에 대해서 약간 기대에 못 미치다는데, 그런데 아까 이제 이 취임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취임사에서 나왔던 게 아까 그런 뭐 변화 이거보다도 민주당을 딱 보면서 8.6 기득권 청산하겠다, 내가 그걸 청산시키겠다, 뭐 이런 목표, 이런 어떤 뭐랄까요, 프레임일까요, 목표일까요, 이걸 정해놨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파급력,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예. 그냥 검사의 공소장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소장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참여하는 6월 29일, 2021년 6월 29일 선언문도 검사의 공소장 같았는데, 그때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야당이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정치 입문한자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까 말했지만 이게 그래도 586 운동권 청산이라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여당에 대한 그 성찰, 반성, 이게 먼저 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곧바로 그냥 창으로 찌르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보고 느낀 건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역시 천하제일검이라 그러더니 조선제일검이라고 그러더니
이분은 이준석이 비대위원장 돼도 이준석 이슈가 있는데 탈당하기 전이죠 그때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만류할 것 같지도 않고 특검법을 뭐라고 수용하십시오. 뭐 얘기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 총선 이후에 뭐 그때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얘기를 독소 조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독소 조항 걷어내면 뭐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 또 걷어들였잖아요.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의 변화를 얘기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공격형이라 축구로 말하면 3골 먹겠구나. 3골 먹고 4골 넣자. 이런 축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예. 상대방도 골키퍼가 뭐 이재명 대표죠. 한쪽 지금 팔이 부러진 채로 지금 저 골키퍼 골대 지키고 있으니까 웬만큼 공격에 때리면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뭐 그 뒤에 여의도 정치에 문법이 맞는 정치를 한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중도층이 원하는 떠나가고 2030이 원하는 그 해결책은 못 내놓고 있는 거죠. 지금 저 바깥에 나가 있는 그 제3정당을 찍으려고 하는 이준석 신당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이준석을 보니까 역시 국민의힘을 찍고 윤석열 대통령 찍어줘야 되겠어. 이 얘기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아까 3골 먹고 4골 한 스타일이라는데 그 4골을 넣을 어떤 전략 포인트 이게 보입니까?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 예. 그거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사법 리스크로 582 청산을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거죠. 586 민주화 운동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올드라이트나 뉴라이트로는 좀 청산하려는 주체가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올드라이트는 뭐 이승만, 박정희, 백선엽을 찾는 순간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이 이렇게 나올 거고 뉴라이트는 운동했다가 변절하고 배신해서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새로운 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보면 강남 우파잖아요. 강남 우파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은 강북 우파잖아요, 이미지가. 강북 우파. 그러니까 약간 강남 우파라고 하는 거는 뭐 조국 전 장관이 강남 좌파라고 하면 사실 좌파 우파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들이 보기에는 네가 커서 조국처럼 좌파를 하든 우파를 하든 한동훈처럼 우파를 하든 강남으로 알아 이거죠.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뭔가 약간 세련된 이미지가 좀 있고 뭐 이런 걸 그렇죠. 본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뭐 저기 뭐 김근태 전 돌아가신 장관처럼 강북 좌파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강북 우파 그거는 아니다. 이제 이런 거니까 그런 면에서 문화적 세련됨 그분 뭐 아이고 옷 입고 넥타이 하고 나오는 거 보면 역시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출신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의 그 문화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있는데 이미 이제 당내에서 정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당내에 있는 분들한테 점점 이렇게 끌려갈 겁니다.